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소띠 여러분들의 양력 12월 운세에 대해서 간략히 포인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띠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소띠 같은 경우에는 고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탐. 이 간탐하면 질고라고 되어 있어요. 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색하다 할 때 간자입니다. 즉 소띠는 남에게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너무 인색하거나 아니면 이제 흔히 말하듯이 베푸는 것을 잘 못하고 본인 것만 탐욕스러운 거, 자기 것만 가지려고 하는 게 탐욕스러운 거죠. 본인의 그릇에 맞지 않는 재물을 탐한다거나 남을 음해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행동, 그런 게 바로 탐욕이죠.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질병의 고통이 생긴다고 되어 있는 띠가 바로 소띠입니다. 반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남에게 많이 베풀고 인색하지 않으면 축이라고 하는 글자는 금고가 된다. 우리 흔히 말하듯이 돈을 넣어놓는 금고죠. 실제로 해서 소띠는 금융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남들보다는 좀 더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고, 즉 이제 저축을 한다던가 아니면 적금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다양한 금융에 관련된 투자를 하면은 남보다 금고처럼 돈을 모아놓을 수 있는 띠가 바로 소띠가 됩니다. 생년에 이렇게 금고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띠가 이제 아까 인색하다는 것도 돈이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기 때문에 인색하다고 보통 얘기하게 되는 것인데, 어쨌거나 돈을 모을 수 있는 여지가 다른 띠보다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근데 일반적으로 소라고 하는 동물 자체가 평생 일을 하다가 죽을 때는 고기를 내어놓고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집안에 가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역할과 같은, 마치 장남 역할과 같은 일을 할 때가 굉장히 많게 되고요. 더군다나 이 소띠 같은 경우에 이제 애기라고 해서 다른 띠들에 비해서는 특별한 질병이 있지 않아도 의외로 여기저기 몸이 뻐근하고 아픈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니까 소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게 해자축, 즉 겨울에 있는 구간에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소띠는 항상 따뜻한 양지로 나와야 됩니다. 양지로. 너무 어두운 것을 좋아하거나 집안도 좀 밝아야 되고요. 옷을 입거나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할 때도 약간 화사한 것을 하는 게 좋지, 어두운 것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듯이 진짜 이게 소가 두 개 모이면 축축하다고 얘기하는, 장난스럽게 얘기하게 되는데 이게 축자니까 축축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소띠는 무언가를 도모할 때 같은 소띠와 도모하는 것은 주변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썩 좋지 않다고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소띠가 2024년 용의해를 본 것은 이게 겁재이자 천살이고 파가 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소띠는 오행으로 토가 되는 것인데 토는 수를 제물로 삼죠. 자, 그런데 용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 지는 수를 지극히 약화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곧 용이 와서 소띠가 취해야 되는 재물을 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용이라는 글자도 같은 토이기 때문에 토와 토끼리 만나게 되면 같은 오행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면은 다른 토이기 때문에 주로 싸움이 일어나거나 부딪힘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파가 됩니다. 즉 소띠는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인간관계를 할 때 주변에 자기와 원래 알았던 지인들 사이에서도 갈등과 싸움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의견 일치가 잘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소띠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겁재 덕분에 돈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해가 되고요. 여기 천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년에 뱀의 해부터 소띠가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됩니다. 용의 해는 내년에 소띠가 새로운 곳을 시작하기 전에 필연적으로 거쳐야만 되는 중간 단계, 전환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곧 천살입니다. 소띠는 올해 실제로 내년부터 활동과 역동성이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무엇을 하면 본인의 실질적인 자신의 이름을 떨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획을 잡는 것이 바로 용의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양력 12월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자월이 되는 것인데, 이 자라는 글자는 원래 진과 이렇게 합을 해서 실제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돈이 갈 수 있는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띠가 이상하게도 2024년 용의해에 내가 취해야 되는 결과물을 다른 사람이 취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하고도 남 좋은 일을 시킨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면 12월에는 소띠가 이 자라는 글자를 육합, 여기 육합이라고 되어 있죠. 육합으로 땡겨옴으로써 원래 남이 취해야 되는 돈을 혹은 남이 취해야 되는 결과물을 내 쪽으로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띠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2월은 더욱더 경쟁력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차지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 자라는 글자는 수이니까 목을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소띠가 볼 때는 관운, 즉 명예에 해당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돈을 취하기가 유리하고 보너스를 받더라도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토대로 내년 2월, 3월 이렇게 되게 되면 그것으로 나무를 키워서 본인한테는 명예,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12월은 소띠가 돈을 취하기에도 좋고 상당히 좋은 결과값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누군가를 꼭 이겨야 되는 경쟁력을 굉장히 강화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면 12월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이제 12월의 글자 자체가 재성, 즉 돈을 의미하는 글자가 되고요. 이 소띠와 이 쥐라는 글자는 마치 전략적 계약, 이것은 곧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너와 내가 둘만 하는 그런 독점 계약 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용이 끌어가는 것보다는 내가 끌어오는 게 더욱더 왕성합니다. 그러니까 소띠한테는 좀 더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것은 곧 유객이라고 해서 소띠가 피로도를 좀 호소할 수가 있게 되고, 실제로 내가 명예를 차지하기 전에 굉장히 에너지를 소모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시고 소띠가 12월에 조금만 더 집중하게 되면 여기서 얻은 재물과 결과값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내년 뱀의 해 때 소띠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 2월부터 명예,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에너지를 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2024년 우리 소띠 여러분들의 양력 12월 운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 예,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